변동성이 억수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일정의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에 현금화를 80% 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 한번 지켜볼 생각인데 지수가 많이 올라서 조금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칙대로 했기 때문이죠. 물론 더 수익을 냈으면 좋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점, 그래야 주식을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면서 일정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월요일 일정으로 먼저 들어가면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이 무계한 전체 휴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의대 증원에 지속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몇몇 대형 병원들부터 휴진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대형 병원이나 자주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시라면 전화를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가속화되면서 의료진들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환자가 우선이지 않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서 기술 개발이나 비대면 진료나 혹은 로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토마토 시스템, JLK, 나노엔텍, 인성정보, 루닛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사이버보안 위크가 세종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반도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또 우주항공 시대가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협 국가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발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국내가 아닌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동향과 관련 기술 및 인재를 발굴해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사이버 보안과 혹은 인공지능과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부분이 주목할 점으로 저는 보여서 관련주들을 먼저 체크하기 전에 대부분이 차트가 깨져 있는 상황과 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런 기업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관련주로는 지니어스, 모니터랩, 엑스게이트, KCS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최근 2차 전지나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볼 때 이 부분이 이 일정과 관련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서요. 관련주로 캠트로스, 에코프로 HN 그리고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정도를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뉴욕주의 6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니 지금 숫자 하나하나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꽤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일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 이날에는 저녁에 두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5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저녁 9시 30분에 그리고 다음은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산업 생산 데이터 발표가 10시 15분에 저녁입니다. 이 두 데이터 발표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 지표가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표 발표로 인해서 강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가깝다면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을, 지표가 경기 활황에 가깝다면 추가적인 조정 시그널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가 있다는 것은 꼭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더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같은 날에 삼성전자의 노트북 신제품인 갤럭시북 4 엣지가 출시가 됩니다. 이 제품이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탑재된 노트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로서 이 회사의 AI 비서 코파일럿이 탑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관련주와 이 일정을 보면서
중에서 대표적인 두 기업으로 이수페타시스와 리노공업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중국에서 6.18 쇼핑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의 창사 기념일 6월 18일 전후로 이뤄지는 초대형 행사로 하반기에 11월 11일에 있는 광군제와 쌍벽을 이루는 큰 행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기업으로 APR, VT, 한국콜마,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일 수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는 섹터인 2차 전지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가 개최가 되는데요. 최근 배터리 관련 행사의 주목도가 전고체와 관련된 주제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의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탈중국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드니켈 혹은 실리콘 음극재, 그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인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도전제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본격적인 인터배터리 2024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저는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PNT,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정도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국내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이라고 부르는 GSC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과거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장이었지만 아마도 일본과 중국, 인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 탈중국화에 대한 니즈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미세한 얘기나 제스처나 행동에서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행사라고 하면 야 2차전지 소재, 니켈, 코발트, 양극재나 뭐 음극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FST,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머티를,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선익시스템,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SL, 화승 엔터프라이즈, 성우하이텍 정도를 각각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6년 된 아이패드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날에는 애플의 M4라고 하는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11인치, 13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며 일단 제가 사고 자세한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출시와 관련된 애플 관련 기업으로는 태성, BH, LG 이노텍, 리노공업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최대 AI 전시회인 AI&N 빅데이터 쇼가 코엑스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 기술에 대한 모든 기술을 증빙하고 저 이 세계에서 좀 칩니다 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이 행사에서 대표적으로 AI 로봇, AI 챗봇 그리고 이 부분에 꼭 필요한 보안과 관련된 기업을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AI 로봇은 에브리봇, 두산로보틱스, 큐렉소, 미래컴퍼니, AI 챗봇은 SK텔레콤, SP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브리지텍, 플리토, 그리고 바닥에서 살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보안 관련주인 NHN, 엑스게이트, KCS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0일 목요일에는 저는 딱 두 가지만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관련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20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왜 저출산 관련주를 이 행사에서 주목해봐야 돼? 하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관련주들이 과거에 움직였으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정도를 저는 꼭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날 마지막은 소형 위성 발사체 및 발사 서비스 전문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기업인 만큼 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위성 및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저는 체크를 해볼 것 같은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컨텍,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날 저녁에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에 대한 지표, 미국 1분기 경상수지, 필라델피아 6월 연준 제조업 지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보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는 늦어도 매매를 마무리 짓고 팝콘 먹으면서 지표 발표를 기다리자 라고 말이죠. 21일 금요일에는 산뜻하게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뉴진스가 일본 데뷔 싱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시끄러운 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 관점에서만 보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엔터주인 만큼 조금은 짧은 호흡으로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하이브, SM,
시스템, JYP, 엔터 정도를 같이 한번 전체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미국 당뇨병 학회 ADA가 개최가 되는 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중국의 로비가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위탁 생산, CDMO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안 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 비만 치료제나 임상 3상과 관련된 발표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 행사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뇨는 사실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테마성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펩트론, 인벤티지랩, 대봉 LS 정도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량주인 한미약품, 셀트리온, 유한양행 정도를 체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억수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일정의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매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팔짱을 끼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목요일 금요일을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